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진성호의 융단 폭격, 그 대상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리를 상대로 몰아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도 굉장히 깐깐하고 따지기를 좋아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할 만큼 굉장히 교양도 많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술도 셉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유능한 것으로 보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걸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에 걸려들까요? 블랙리스트 불길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불똥이 여기저기 튀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튄 곳은 환경부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처 피우진 처장을 비롯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개했던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부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동안 잠잠했던 곳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독점 인터뷰 기사 하나는 어쩌면 국무총리실도 블랙리스트의 이 불길 화마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송기웅 전 통일원장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인 2017년 3월입니다. 이때 통일연구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때 이 손기웅 씨는 이미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굉장히 순탄한 승진 인사로 해석됐습니다.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대행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기웅 씨가 문재인 정권 취임과 함께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대단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손기웅의 입에서 국무총리실 관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손기웅 씨를 아주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데 취임 얼마 안 돼서 후임 김현철 소문이 났다고 손기웅 씨는 이야기합니다. 김현철이 누굽니까? 이번에 통일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현재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자, 통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상당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 행동이 지나치게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던 김현철이 바로 손기웅 씨의 후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자, 손기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치를 줬을 때 나가지 않고 있다가 버틴 죄로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쫓겨났다. 찍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 전 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치밀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쫓아냈는지가 나옵니다. 자, 내 취임식 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회람됐고 이후 문재인 캠프 인사인 김현철 인제대 교수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직원들끼리 손 원장 오래 못 간다고 수군거렸고 외부 인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인맥인 김현철 교수가 원장으로 갈 것 같다고 귀뜸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이미 자기들이 집권자인 양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손 전 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야 되는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손 전 원장을 통일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이 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예기치 않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늘 하는 일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박근혜 정권 때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쫓아낼 때 흔히 하는 수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게 나온 것은 엘리베이터 성추행 의혹이 나오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손 전 원장은 엘리베이터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서 창피를 당하지 말려면 나가라. 그러면 봐주겠다. 이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손 전 원장은 주장합니다. 자, 이 감사에서 운전기사, 개인 비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을 따로 불러서 1대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원장 성격이 어떠냐, 직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원장에게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냐, 손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초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사퇴를 종용했던 상급 기관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에 청와대가 이미 원장님, 자, 손 원장님의 경질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통보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2월 1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진퇴를 결정해 달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자, 손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는 BH라는 곳이 청와대인가요? 국가안보실인지요? 하고 묻자 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 통보받는다. 다른 경로는 모른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암시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2017년 11월에 일괄로 그게 나왔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마 블랙리스트 문건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2017년 11월에 일괄로 그게 나왔고 원장님 것은 12월에 한 달 시차를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제 상황에서는 그게 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손 전 원장은 주장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손 전 원장이 퇴임하게 된 것은, 사퇴하게 된 것은 성추행 논란입니다. 2017년 12월 송년회 직후 직원 10여 명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남녀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손 전 원장은 주장합니다. 손 전 원장은 저는 끝까지 진위를 가리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측 관계자가 자진 사퇴만 해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의 부담이 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고 손 전 원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비난했던 문재인 정권은 다를 줄 알았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모욕감 속에서 24년간 몸담은 평생 직장을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기웅 전 원장은 어쨌든 이 성추행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난 뒤에 회유를 받고 그만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기가 한 2년여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차관급이고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회 원래 당연직이었을 만큼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손 전 원장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과는 코드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전 원장은 24년 동안 여기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 때도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손 전 원장의 스타일은 문재인 정권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밀어내기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첫째,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그리고
국무총리실 관계자 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실제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환경부에 이어서 이제는 통일연구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불똥이 확 튀어버린 겁니다. 이 불길이 올라오면 국무총리실, 청와대 두 군데 다 관계자들은 다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후임에 김현철이 앉았고 작년 4월에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김현철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지금 손 전 원장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손기웅 전 원장의 말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이렇게 와서 나가라고 했다면 이낙연 총리는 몰랐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바꿔치게 하는데 이낙연 총리의 제가 없이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일이 커진다고 하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누군가와 국무총리실의 누군가가 아마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가 벌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장자연, 김학의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속도가 너무 다른 이런 블랙리스트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이미 환경부 보훈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까지 지금 구속하니 많이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블랙리스트 오역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말을 보면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도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날 오후.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총리실이 관계자라고 썼는데 굳이 국무조정실 관계자라고 생각하고 국무조정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손기웅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총리실 관계자는 손기웅 전 원장을 접촉했나요? 이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전 원장에 대한 성추행 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7일 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관련 진정이 국무조정실로 접수돼 감독기관으로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건 당사자 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월 10일 조사 결과를 인사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련입니다. 경사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손 전 원장은 지난해 1월 11일 경사련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맞는 걸까요? 손 전 원장은 주장합니다. 12월 27일 이전에 11월부터 감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운전기사, 비서들에게 나에 대해서 물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 전 원장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실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다른 자리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들은 보면 그냥 관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나 감사 자리 그냥 돈 많은 연봉 1억 2억짜리 자리를 놓고 이전 투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자리는 통일연구원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관급입니다. 대한민국 통일 대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총리실 관계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미 당신은 11월 달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12월에는 이름이 있으니까 나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낙연 총리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맞을 수도 있고 손기용 전 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이 사건들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손석희 앵커를 포함해서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강조해왔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말이 다 맞고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당신이 진실이고 이 사람은 틀렸다고 늘 강조해왔던 게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어렵게 했는데 바로 부인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내기해 볼까요? 봅시다. 이낙연 국무총리, 드디어 이낙연 총리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불똥은 어디까지 튈까요? 총리실에 이제 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게임 시작될 겁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은 손기용 전 원장을 빨리 고소하십시오.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손기용 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블랙리스트고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일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왔다 갔다 내용이 나왔다. 이 말은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김현철을 밀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종석 실장 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임종석이 누굽니까? 북한 평양을 다녀왔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라인, 이런 사람의 측근인 김현철을 통일연구원장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남북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왕따 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말 무관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비판하던 블랙리스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진성호 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빨간 버튼에 구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위쪽에 진성호 방송 바로 밑에 빨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해 주십시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진성호 방송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